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성 라스카도로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7세대 모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갖고 있는 아반떼는 IVT 미션을 적용해서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에 아반떼 정속주행 연비편을 보시면 정속주행에서 약 한 27km라는 상당히 좋은, 말도 안 되는 1.6 가솔린 엔진인데 어떻게 이런 연비가 나올까? 라고 한 아반떼 1.6 차량의 강남 퇴근길 연비로 최악의 연비, 그리고 막혔을 때 연비, 이런 연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로 디지털 단지를 지났습니다. 구로 디지털까지 약 한 광명에서 여기까지 한 3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약 한 16분 정도 주행을 해서 연비는 8km 조금 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 퇴근길 1.6 가솔린 터보 K5와 비교를 해보자면 K5와 동일한 시간에 통과를 했을 때 K5는 6.5km라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준중형 세단과 중형 세단의 크기 차이와 무게 차이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여기에다 무단 변속기 IVT 변속기까지 넣으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을 찾았는데 바로 엔진 스탑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퇴근길 연비, 막히는 곳에서 엔진이 꺼지지 않아서 막혀서 정차했을 때 무조건 기름이 줄줄줄 샌다는 그런 뜻도 되기 때문에 끝에 가서 역삼 삼성 구간 2.3km 구간에서 계속 막힌다면 엄청난 연비 저하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입구를 지났습니다. 서울대 입구까지 약 한 8km 정도 주행을 해서 시간은 약 한 33분, 그리고 연비는 11.2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5 1.6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구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됐고 연비는 8km 정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1.6 가솔린 엔진이지만 뭐 터보와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MPI 엔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연비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변속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단 아반떼에 적용된 IVT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한 변속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산 하이브리드나 일본산 연비가 죽여주는 차량 같은 경우는 CVT 변속기를 사용하는데, 현대자동차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CVT라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좀 따라한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인텔리전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IVT 무단 변속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뉴 같은 경우도 똑같은 파워트레인인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IVT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사실 베뉴 그리고 이전 6세대 페이스리프트 아반떼와 비교를 하면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미션이지만 세팅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1.6 모델 같은 경우는 123마력의 15토크라는 출력은 사실 6세대와 그리고 베뉴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발을 딱 했을 때 그 출발에 대한 부드러움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최근 제네시스 G80 모델에서 느꼈던 그런 부드러움,
뭐 물론 제네시스와 아반떼 엔트리급 모델과 현대자동차의 거의 상위급인 플래그십급 모델과 비교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반떼는 출발할 때 굉장히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반떼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매끄러운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력적인 부분에서 123마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차가 아닙니다. 차량 외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한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행적인 부분에서는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 자체가 그렇게 폭발적인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적으로는 굉장히 스포티하지 않아요. 하지만 스포츠 모드를 누르고 달렸을 때는 치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은 123마력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IVT 무단 변속기는 물론 연비적인 효율도 뛰어나지만 주행적인 효율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변속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중간 연비 체크하면서 아반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거리 18km 주행을 했고요. 시간은 1시간 7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여기 역삼에서부터 이제 삼성역까지 지하철 2호선으로는 2정거장 정도 되는데요. 거리는 2.3km지만 테헤란로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막혔던 거는 뭐 1시간 이상도 막혀봤었는데, 빠르게 가면 정말로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정말 많이 막혀서 1시간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오토 앤 스탑, 정차 중에 엔진이 정지시키는 그런 기능이 없는 아반떼는 굉장히 취약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비 11.3km에서 과연 어느 정도 떨어질지 계속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반떼를 타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과 그리고 좀 괜찮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좋은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운전자를 배려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시승기 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주행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IVT 무단 변속기를 사용해서 그런지 이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그래서 패들 시프트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사실 IVT 무단 변속 이름 그대로 변속기에 단수가 없어서 사실 패들 시프트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를 보면 이제 버튼식 기어 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버튼식 기어 노브가 아닌 일반 기어 노브를 사용하는 점은 이제 아반떼 수동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버튼식 변속기가 아닌 기어 노브 변속기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 이어가면서 짧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거리 20.7km 주행했고 총 누적 시간은 1시간 57분 주행을 했습니다. 역삼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철로 수정거장이지만 2.3km 오는데 한 50분, 정확하게 5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처음에 연비가 한 11, 15 이 정도까지 가다가 8.5까지 쭉쭉쭉 떨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진 스탑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체 상황에서는 연비가 쭉쭉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시간대로 여기까지 2시간 걸린 기아 K5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8.7km 정도 연비를 보여준 만큼 사실 오토 앤 스탑이 있는 1.6 가솔린 터보와 오토 앤 스탑이 없는 효율 좋은 1.6 스마트 스트림 그리고 IVT 무단 변속기는 사실 조금 달린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1.6 스마트 스트림이 좀 더 좋지만 정체 상황에서는 1.6 가솔린 터보가 좀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잠실에 도착해서 최종 연비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